이준석이 성상납 사건으로 인해 당에서 징계를 받을 당시 이준석을 왜 궁지로 모냐고 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가관인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같은데 이 전 의원이 현재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청담동 술자리 헛소리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의겸은 지가 100% 이긴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의겸의 이러한 막무가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분석해봅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지난해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을 당시 동행한 탁현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탁현민은 국가에서 한 달에 약 1,400만 원 받는 시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매월 1,390만 원이 넘는 그것도 비과세로 꼬박꼬박 받아쳐먹는 시민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8만 1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로고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입니다. 평소 저희 채널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로고를 디자인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참 뜻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재능을 기부해주신 익명의 구독자님께 메일로 회신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2023년 1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다소 화가 좀 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화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갈수록 가관, 공정한 자유 경쟁을 짓밟는 불공정 경선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자당 전당대회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불만인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전 의원 말처럼 불공정한 경선인 건지 이 전 의원의 주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나는 자유주의자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나와 자유롭게 경쟁하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와 정당을 지향한다며 전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유권자인 당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후생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갈수록 가관이라며 경쟁의 자유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를 무지막지하게 내쫓더니 누구는 안 된다며 룰까지 바꾸고 급기야 누구는 나오지 말라며 왕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의원의 말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뽑아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당원 투표 100%로 룰을 개정하면서까지 유승민의 출마를 못하게 하냐 이건데 유승민이 후보 등록을 못하도록 누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당원 투표 100%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조리 다 저짝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요. 누구는 안 된다며 룰까지 바꾼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에게 한 표를 던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분명 국민의힘 대표인데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거리낌 없이 비난하는 이준석. 이런 애들이 두 번 다시는 역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그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의 생각은 이것과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이 전 의원이 한 막말은 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 문제는 누가 좋고 싫고가 아니다. 싫으면 찍지 말고 지지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이자 공정한 자유 경쟁을 짓밟는 불공정 경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성이 사라진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과연 진정한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당원들과 그렇지 않은 당원들 간의 전선이 형성될 역동성이 발휘될 것인가? 누가 좋고 누가 싫고를 넘어서는 더 큰 전선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찍지 말고 지지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라고 말하는 이 전 의원이야말로 이 무슨 추태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싫으면 찍지 않으면 될 일이긴 맞긴 한데요. 투표권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이현주 전 의원의 주장은 전제 조건부터 틀려먹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친윤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도 있어 보이는데요. 친윤계 의원들끼리 연대해서 당선이 더욱 유리해지고 반면 유승민과 이준석은 당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하다 보니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하신가 봅니다.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고 다니며 여자의 성을 상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징계를 받았을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었죠.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인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이준석 대표가 핍박받는 약자가 돼 몸집이 자꾸 불어나 독자 세력화가 얼마든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전 의원 또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 싫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핍박받는 약자가 돼 몸집이 자꾸 불어나 독자 세력화가 얼마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준석 세력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의힘에서 떠나지를 않고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겁니까? 아주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같이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현주 의원이 독자 세력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요? 당 이름은 돌아온 바른미래당, 돌바미. 이 이름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돌바미. 도라이랑 약간 비슷해서 그런지 입에 착착 감기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을 퍼뜨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나으리가 승소 100%를 자신하며 한 장관에게 10억 원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청담동 술자리 주장은 이미 경찰에 의해 허위로 결론 났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김의겸이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기라도 할 생각인 건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김의겸은 지난 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방송 SNL 코리아 속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의겸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당당하면서도 꺼벙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 고소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100% 이긴다고 자신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길 자신은 0%로 보여집니다. 진행자가 10억 원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의겸은 집을 팔면 10억 원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부터는 막막하다면서 그런데 그럴 일 없다.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흑석 김 선생이 10억 원 정도 없겠습니까? 건물 사들일 때 은행 대출도 수십억씩 쉽게 끌어다 쓴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막하다니요. 10억 원대 소송에서 패할까 봐 대비해야 하고 한 장관에게 10억 원을 주게 되면 막막해지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도록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이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변인이십니다. 10억 날라갈까 봐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김의겸의 속내, 저만 느껴지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의겸은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약주를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술을 끊거나 줄이시는데 제가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새해에도 술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술 끊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김의겸 네가 대통령이 술 끊는데 일조를 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이 매우 심해서 그 착각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술을 끊거나 줄이시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니라 김의겸 네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사기꾼들의 집합소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굳히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일조를 했는지 좀 제대로 파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대변인 수준이 안 그래도 바닥인데 그 수준 지하 땅굴까지 떨어뜨릴 작정입니까? 나중에 창피하다고 땅속에 들어가 숨어 들어가 사는 그런 불상사나 없어야 할 텐데 참 한심하네요. 다음 소식은 이보다 더 한심한 소식입니다. 문재인의 쇼를 담당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해 퇴임 후 휴가차 제주도를 찾은 문재인의 잊지도 않은 인간적인 면모를 전하며 낯설고 생경했다고 말했습니다. 탁현민은 최근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탁현민이 한 말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현민은 지난 6일 출판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저를 편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무능함을 쇼로 포장해줘야 하므로 탁현민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탁현민은 대통령을 안 지 12년이 넘어가고 꽤 많은 시간 같이 일했다라며 그 정도 되면 단둘이 있을 때 편하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할 법한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런 표현들에 좀 민감한 편이라 그게 되게 이상했다며 심지어는 저한테 반말도 잘 안 쓰신다고 했습니다. 윗대가리로 살아본 적이 없는 문재인이 난생 처음으로 윗대가리가 되어 권위의식에 심취해 탁현민 너 따위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일부러 편하게 대해주지 않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탁현민 본인에게 반말도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아예 안 쓴다고 하진 않은 걸 보니 깊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아무 말 대잔치로 보여집니다. 탁현민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이 권위의식에 쩌들어 살았다는 저의 해석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탁현민은 아무리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개인적인 유대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인데 단 둘이 있어도 본인은 대통령이고 나는 의전 비서관, 그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일화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례라고 문재인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말했는데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한 문재인인데 유대감 같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을 기대했다니 탁현민 생각에 오류가 참 많았네요. 문재인은 그냥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누구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탁현민은 진정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탁현민은 또 민간인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어땠냐는 질문에 완전 달랐다며 그래서 당황했다고 답했습니다. 탁현민은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같이 있었음에도 특히나 해외 순방 때 대통령이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가고 싶다 얘기하고 쉬고 싶다 얘기하고 완전 달라서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는 대우도 못 받고 허구한 날 혼밥을 먹었는데 창피해서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나 들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국빈대접 못 받은 게 부끄러워서 입맛조차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쉴 틈 없이 SNS 활동하며 대깨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삽니까? 쉬고 싶으면 쉬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탁현민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걸 얘기해서 너무 놀랐다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다. 나한테는 낯설고 생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배 같은, 선생님 같은 이런 분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묘했다고 했습니다. 탁현민은 기분이 좀 묘한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사이코패스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습니다. 문재인 집구석은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로 달력 만들어 돈 벌고 탁현민은 문재인에 대해 감성팔이해서 돈 벌고 니들이야 워낙 돈을 대놓고 밝히는 것들이어서 그것까지 뭐 그렇다 쳐도 사이코 같은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도 모자라 선배 같은 선생님 같은 분으로 돌아왔다니요. 탁현민 네 선배들과 선생님들은 문재인처럼 염치도 없고 자신이 했던 말을 호떡 뒤집듯 홀라당 뒤집어 엎고 다 그런가 본데 문재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김경수의 여론 조작 그리고 촛불 선동 등으로 인해 대통령 놀이를 해볼 수 있었던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대통령에서 어떤 분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로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아니고 문재인 패거리들의 이런 수수깡처럼 가벼운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지, 이들을 굴비처럼 줄줄이 엮어서 시퍼런 수위 입혀 감방에 모조리 가둬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의 수감 번호는 1391로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이 현재 매월 받고 있는 꽁돈이 1391만 원이거든요. 자신의 수감 번호를 보면서 내가 감방에 들어와 이 돈을 못 받고 있네 라고 매일매일 땅을 치며 괴로워한다면 참 좋겠어서 하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일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